자, 세월이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 중에 이제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마약 관련 부검 얘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재한 씨 부친이 이제 일종의 지금 유족들을 대표하는, 지금 스피커로 조금씩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이재한 씨 부친을 이제 찾아가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약 부검, 검찰에서는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경찰이 참사 희생자 유가족 부검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가족들 거의 다 들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사 직후에 경찰들이 처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조서를 꾸려야 하고 부검을 할지도 모른다 이 얘기라고도 전했는데요. 그래서 아니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찰들이 확실치 않다. 마약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마약 수사란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 압사를 마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죠. 심지어 세 분이 부검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마약 부검 얘기 들었다. 이거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 그리고- 내려온 거야 이거. 그 세 분에 대한 마약 부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달째 결과가 안 나오고 있대요. 만족스럽지가 못한 모양이죠. 이제 고민하겠지. 조작을 할까? 할까 말까. 지금 분위기 봐서 해도 되겠냐? 이런 거 하고 있겠지. 아 진짜로 믿고 있는 거야 얘들은? 마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리고 이게 부검을 안 했다는 분들이 마약 의심한 게 있어서 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걸 마약을 하자는 얘기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자식이 길에서 진짜 대로에서 그냥 죽었는데 경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었는데 거기다가 마약 검사를 하자고? 아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희생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거를 소리 소문 없이 종료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자기들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끝내버렸어. 정부에서 만들고 정부에서 쥐들끼리 없애버렸어. 케어해준다고 하더니 단체로 만나지 못하게끔 뿔뿔이 흩어놓기만 해놓고 이제는 유가족 부상자 지원 조직만 남기겠다라고 해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해놓고 그 해체를 한 거예요? 뭐 자기들 딴에는 할 거 다 해서 해체했다고 하는데 뭐 할 일 다 한 건 맞죠. 유가족들 연락처 공유 못하게 하고 못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지원단을 만들겠다고 하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전 좀 지금 댓글에도 있는데 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마약 검사 하자고 하니까 누가 응했을까? 뭔가 세 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부검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식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 않고서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국짐의 정진석 얘기 같은 경우에도 정진석이 와갖고 얘기를 하고는 당에 돌아가갖고는 그 얘기는 유가족 전체 의견이 아니다라고 들은 얘기를 묵살을 해버렸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또 속았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만났을 때도 정진석을 유가족들이 얘기하는데도 뭐 졸고 있고 휴대폰 보고 있고 집중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거짓 눈물만 흘리고 돌아갔죠. 진짜 그런 게 악어의 눈물이죠. 눈물 쇼만 했지. 그러고 나서 자기는 울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모든 언론이 정진석이 울었다는 얘기만 썼습니다. 무슨 얘기 했다고는 안 썼어. 제목에 그렇게 쓴 게 거의 없어요. 그래놓고 어제 만나긴 했는데 내가 울기는 했는데 그 양반들이 유가족 대표는 아니에요. 이거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이게 뭐야? 왜 울었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전날에 울었다 쇼를 하기 위해서 국짐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유가족들을 이용해 처먹은 거죠. 이 새끼들은.
걔한테도 미안해갖고 욕을 못 하겠네요. 자, 이런 중에 행안부에서 유가족들을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 면담을 안 하겠다고 한답니다. 네, 이상민이 지난달 말에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에게만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유가족들은 행안부 측이 한 가족씩만 만나보자고 했고 여러 가족들을 함께 보자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한 사람씩 만나? 하나하나씩 딜을 치려고. 어떻게 당연하지. 되겠지? 단체로 모아놓고 얘기하면은 공식적인 얘기밖에 못 할 것 같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딱 찢어놓으면은 사실 되게 편하잖아요. 회유하기가 훨씬 더. 뭐 아니, 카페에서 만나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전화를 했다고. 장관실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카페에서 카페에서 만나지. 밖에서 만나서 사담을 어머님 하자고. 댁 인근의 카페 등 조용한 장소에서 내일이나 모레 어머님 시간 되실 때 잠깐 커피 한잔 어때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어머님이 병원 가야 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날 또 전화해서 또 만나자 그러고. 그건 좀 네. 아우 남자친구가 이래도 싫을 것 같아. 정말 왜 무슨 일인데? 너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일단 불어. 부른 다음에 내가 나갈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일단 불어. 이 상태에서 난 못 나가.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자회견에서 정부 비판한 발언한 유족한테는 연락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고 하는 연락 안 사람들한테는 해. 배제시켜서 빼놓은 상태에서 그거 아닌 사람들만 아무 말 골라서.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살짝만 보험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어머님 제가 좋은 조건 하나 알고 왔습니다. 이거 딴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는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이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좋으면은 너님이 하세요. 왜 나한테 소개해 줄까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을 이거 정부가 하고 있어. 이게 옛날에 이제 9.11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2,000명이 넘는 그 피해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정부하고 협상을 하는데 단체 협상을 하려고 드니까 정부가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입니다. 변호사한테 법무법인한테 떠넘겨 버립니다. 협상을. 그래서 법무법인에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 임의대로 분류를 해요. 직군, 재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류를 해갖고 그 분류를 나눠가지고 개별적으로 차등 보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로 뭉쳐있던 2,000여 명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편이 나눠지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갈등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폄하가 돼버리는 거고 결국은 정부가 생각했던 보상금 수준에 유족이 요구했던 보상금 수준의 총액 기준으로 해서 50분의 1 수준에서 보상 협의가 끝나버립니다. 결국 이거 유족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마 그 개별 케어를 해준다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어머님이 보상을 정말 배상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적인 법무법인팀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에다가 맡기세요. 라고 하면서 이 유족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떤 군으로 모아가지고 서로 차등 지급을 약속을 하고 그걸 비밀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 놓고 이게 9.11 때 쓰던 수법이에요. 그래 놓고 누구는 얼마 받는다더라 라고 빵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룹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아니 우리는 걔네들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도 자칫하면 더 이게 깎이는 거 아닐까? 요런 심리들을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야. 진짜.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짓 다 해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을 하는 애들이 쓰는 수법인 거예요. 저는 이번 유가족들도 이런 방식으로 아마 갈라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의 공간과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발 뭉치셔야 돼요. 네?
하나의 그룹으로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 전체가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모두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게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셔야 합니다라는 건 너무 이상적이고, 그리고 부모가 다 같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다 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솔직한 심정이 자식이 죽었는데 돈이 뭔 상관이야가 1차적인 감정이겠지만 대중에는 자식 죽었는데 돈이라도 챙겨야지 나한테 남는 게 뭐 있다고 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결론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두 명만 그런 마음을 먹어도 그럼요. 충분히 맞아요. 흐려지고 갈라치기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이번에 죽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이 들어가거나 또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나왔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할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도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일찍과 이찍이 나뉘고 일찍들 내에서도 또 나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무원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겁부터 먹고 일단 덜컥 믿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왔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치 내 자식이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슬쩍 아유 그래도 자식분이 만약에 부검했는데 마약 나오면 어떻게 아유 그 부모가 자식 다 아나요? 만약에 그런 식의 회유라도 들어가면 부모가 내 자식을 믿지만 혹시라도 내 자식이 그럴 순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금방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과연 사망자가 158명 뿐이겠느냐 또는 158명 안에 저 희생자들이 정말 순수한 시민들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 늘 의심을 가집니다. 왜냐면 일단 실종 신고된 분들이 5천여 명이 넘을 정도로 접수가 됐는데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동선 그러니까 인적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물리적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망했던 엄청난 시체들을 전부 다 정말 뿔뿔이 나눠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숫자가 거기에서 그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뭔가 단속이라든지 예? 또는 사찰을 위해서 투입돼 있었던 정부 공무원이라든지 사법경찰 같은 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분류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거꾸로 사망자 유족이라고 나타나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사망자 유족이 아닌 조작된 사망자 유족도 혹시 들어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정부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잖아. 믿을 수가 없죠. 말 믿을 수 있는 게 꺼내고 없어요. 있는 말들 자체가 다 거짓말이란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와 관련돼서 얘네들이 지금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뉴스 보도에 지금 이와 같은 얘기들 일부 나오고 있는 걸 놔두고요. 현장 조사나 책임자 처벌이나 그 추후로 진상 조사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일선 경찰관 4명 처벌하는 걸로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 이상은 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유족들을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신에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만나요. 대통령 지네 친한 애들 불러갖고 그것도 몇 명만 뽑아갖고 이상민 한동훈 같은 애들만 뽑아 불러갖고 같이 밥 먹으면서 관저 정치를 하고 있어. 이게 이 사람이 앞으로 실권자야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네들끼리 술 먹고 회식하고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으면서 대통령실의 면담 요청이나 행안부 장관 단체 미팅은 한 달이 넘도록 아예 안 받아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받아줄 일이야? 매일이라도 만나갖고 사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모를 할까요? 라는 부분이라도 있어야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위령소나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없잖아요. 안 해주니까 서울시까지 가서 했어. 서울시에다 만들어달라고 박지원 의원이 쫓아가서 한다 그랬다? 아무것도 안 해.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 손 놔버리면요. 이제 저 유족들이 고립돼요. 그리고 또다시 자식 팔아 장사한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매도하는 수준으로 또 돌아갑니다. 세월호 때는요. 사망사고 그 다음날부터 보상금이 보험이 얼마가 해서 얼마가 8억이 나오네. 무슨 교직원 15억이 나오네. 어쩌네. 이따위 기사들 써가면서 사람들한테 그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을 안 주겠답니다. 왜? 이거는 사고가 아니니까. 국가나 어느 누구도 책임질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주체가 없으니까 장례비나 위로비 쪽으로 3천만 원 주고 끝내려고 그래, 이거를. 천공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좋은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모금을 하라는 거야, 국가가 돈을 주지 말고. 저는 조만간 요런 모금 관계, 결국은 세금 안 쓰고 국가는 배상 안 하고 요런 민간 모금 합시다 요런 얘기들 나오게 될 건데요. 모금 물론 해야죠. 필요하다 그러면 모금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희생자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지 동정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어떤 추모 공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추모 기념 사업에 대해서 모금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이 돈 걷어주고 자 이걸로 해갖고 끝내는 걸로 갑시다. 절대 이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당연하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거 책임 지금 잠깐 피할 수 있다고 책임 계속 안 질 수 있습니까? 이명박 다음에 박근혜 됐다고 이명박 안 잡아갔습니까? 그렇게 돼요. 지금 책임 안 지면 결국 누군가는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똑같은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당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경찰들이 원래는 이제 주말 이렇게 할 때는 도로 통제하고 차들 못 다니게 하거든요. 네. 이태원 테러를. 그렇죠. 원래 그랬죠. 원래 그랬었는데 원래 그랬죠. 그때는 그걸 안 하고 도로로 내려와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교통경찰관들이 다 인도로 밀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이 경위 퇴근할 때 지나갈 수 있는 4개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냥 직진해가지고 한강로 쪽으로 나가다가 길이 막히면 거기서 우회해갖고 유태현 쪽으로 돌아가지고 제1기획 앞에서 다시 내려가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쭉 한남대교 쪽까지 가는 통로를 빠져나가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퇴근 시간에 거기가 도로를 막아버리면 차가 막히니까 도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경찰관들이 그때 이걸 밀어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파들이 도로로 나오질 못하고 인도에 계속 적체되다 보니까 그 적체 상황이 계속 유지됐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일맥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교통통제를 이상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차들 지나가기 위해서 인도로 사람들 인도에서 도로를 못 내려오게 몰아넣었던 교통경찰관들이 있었으니까 걔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평소 같으면 여기 도로 막고 소방서에서부터 저 입구까지 진입로 막고 큰 도로들 중앙도로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 걸어다니게 하던 이 시즌에 사람들을 밀어 올리면서 차 보내는데 교통 통제 그러니까 교통 원활하게 차들 지나가는데 신경을 더 썼냐?
네가 특별히 뭐라고 지시받은 거 없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왜? 지금까지 없었던 특이 행동이거든, 이 자체가. 그쪽으로 또 지나갔는지. 실제로 지나갔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왜냐면 글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나갔을 수 있죠. 시간대가 6시 반부터 계속된 적체가 있었잖아요. 언제 기어 나올지 모르니까 용산에서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700여 명 이상의 경찰들을 동원하고 지가 어디로 어떻게 교통통제를 해서 갈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인재입니다. 잘못된 시스템, 예방하지 못한 질서 관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왜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파출소 옥상에서 참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러게. 참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거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감시하고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어? 경찰 무전기 차로 확보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영상은 CCTV로 이미 존재를 하고요. 과연 그 경찰은 무엇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인파들을 인도로 억지로 밀어 올려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의 혼잡을 만들었는지 꼭 한번 확인을 좀 해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